29번. 29번 내용 자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가? 말을 해봐. 29번 뭐니? 자기가 말을 해봐야 돼. 29번 나온대? 아니 그 마지막 문장이요. 아니 잠시만요. 해줄게요.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아니 그 3번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데 왜 그게 달력과 의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의식 얘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니 이 의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아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고 얘기했지. 이게 뭐야? 이게 캘린더잖아. 그치?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게 바로 캘린더인데 이 캘린더를 표시할 때 뭘 중시 여긴다 그랬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때 그게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또 중요한 거. 그래 어떤 게 중요한지 이거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랑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를 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추얼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자, 우리가 차이를 표시한다.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표시할지에 관한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의식 약간 종교식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추얼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 무슨 춘분 이런 거 그것도 리추얼이야. 여기에 표시하잖아. 의식이라고. religious ritual도 표시가 되겠지. 종교적 의식도 내 삶에서 중요하면 날짜에 표시를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삶에서 시간의 흐름 그치? 시간의 흐름에 뭘 표시한다는 거야? 종교적으로 중요하면 종교적 의식도 표시하겠지. 아니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선농단에다가 뭐 제사를 지내면서 먹었어 뭐 이래가지고 설렁탕 이런 거잖아. 그게 언제 하는 거야? 뭐 춘분일 때 하고 뭐 할 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니네 뭐지? 그 단오절 의식이잖아. 리추얼이에요. 단오절 왜 하는 건데? 당연히 농사 짓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다 표시하는 거잖아. 그거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 depends on connection 관계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캘린더 이거의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다. 시간에다가 중요한 걸 갖다가 넣는 거 여기까지가 다 그 얘기야. 1번부터 3번까지는 이해했어? 이게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는 게 뭐였어? 달력을 만들어 사람들이. 근데 왜 외국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아니 날짜는 똑같이 가는데 걔네가 표시하는 날짜에 무슨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왜 아시아는 그 춘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쳐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걔네가 춘분 이런 거 알겠어요? 뭐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뭐 해의 길이 이런 거에 관한 거지 걔네가 그걸 갖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쪽 동양의 달력은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런 거에 관한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를 표현한다. 종교적 의식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리추얼은 다 들어가는 거야. 종교적 의식, 무슨 뭐 재래 의식, 뭐 중요한 그러니까 이 리추얼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해됐어? 또? 30번. 네, 일단 29번에 이거 어려워. 29번 지문이. 29번 지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야.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예시로 뭘 들어? 정근대 농업사회는 왜 그렇다? 위도가 높다 보니까 일교차, 날씨가 딱딱딱 갈라지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몬순. 그치? 장마도 있고, 뭐,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태양 주기를 따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니까 태양 주기를 따라야죠. 해가 좋을 때 키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베고, 두 번째로 뭐였어? 음력 주기를 사용하는 건 또 누구라는 거야? 이슬람 애들이 보통 다 이동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는 근데 굳이 왜 저기 이동 유목민족은 음력이에요? 그 얘기는 안 나왔어. 근데 굳이 양력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음력 쪽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6번 문장 위치 내가 잘 보라고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이해했는데 내용에 저 6번 문장 위치는 생각해 두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갑자기 신나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라고 해서 음력을 사용하고 기독교라고 해서 양력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빵 하고 정해진 건 아니야.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야. 자,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 근데 종교적이거나 또 이거에도 질문이 있었어. 정치적 종교적 결정이 왜 나오냐. 얘들아 달력을 쓸게 양력을 쓸게 이것도 누가 한 거.
야 이거 누가 정해요? 기독교 교리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했잖아. 그때 달력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거스트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양력 쓸기, 음력 쓸기 누가 정하는 거야? 왕이 정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결정이야. 자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결정으로 우리가 뭐가 결정된 건데 양력 쓸지 음력 쓸지 정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애초에 뭐야? 지리적인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을 받다 보니 그죠? 그리고 유럽은 농사 짓고 살고 계절이 분명한 지형에 살다 보니 양력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무슨 종교가 번성한 거야? 기독교가 번성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저도 종교적 정치적 결정이 종교랑 정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력 음력을 선택하는 그렇죠. 종교적인 결정이 결국에 정치적 종교적 결정 우리 무슨 종교를 믿어요가 아니라 양력 쓸지 음력 쓸지 또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지. 양력 쓸지 음력 쓸지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야. 종교적 결정이라는 거야. 왜 예전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막 이럴 때는 재정일체 사회잖아요. 그렇잖아. 왜 종교랑 같잖아.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신나게 종교전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적, 그 다음에 종교적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에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양력이야, 음력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양력, 음력 결정이 종교가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한이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 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이해됐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29번 됐고 30번 볼까요? 네. 30번 뭐에 관한 얘기야? 그 공감이 때문에서 아파서 긴. 맞아. 근데 응. 그건 이해하겠는데. 응. 5번 문장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는 다 공감 욕하지. 여기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뭐라고 했어? 공감 있잖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은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을 못해요? 개인 간 혹은 그룹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또 뭐라 그랬어?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시킨다? 심화시키기도 하고 더 안 좋아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공감을 하다 보면 뭐야? 우리 너무 지쳐. 이거저스팅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느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5번에서 뭐라면 그들은 누가? 공감은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공감을 하거든? 근데 그마저 하는 공감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그룹 내 집단. 그래서 선생님이 뭐랬어? 팔이 안으로 붙는다. 그러니까 니네 만약에 이거 뭐 생각하면 돼? 니네 체육대회 있어. 응? 근데 야구 좋아해. 야구를 해. 근데 너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막 똑같이 동작했는데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모르겠어. 우리 팀. 그렇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세이브인데. 저쪽에서는 같이 봐도 만약에 너네 팀하고 선생님 팀하고 너 팀하고 하잖아. 그러면 둘이 동시에 왔어. 그래도 내 눈은 어떻게 보여? 우리 팀이 이긴 것 같아. 쟤 눈은 어떻게 보여? 키움이 이긴 것 같아. 니네 체육대회 할 때 그러잖아.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니네 서로 다른 말이면 어떻게 해? 민서는 우리만이 일찍 들어왔는데 왜 자꾸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화영이 입장에서 뭐야 우리 반이 일찍 들어왔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 뭐야 이렇게 하고 화영이도 크게 말 못해.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자 이게 뭐냐면 공감을 해도 어떻게 공감한다는 거야? 내 집단 나한테만 공감이 되고요. 오히려 뭐 했으면 좋겠어. 저쪽 팀이 자빠졌어. 그러면 또 대놓고 웃지는 못하지만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말로 어때요? 오히려 나의 집단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상대 집단한테는 오히려 약간 고통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고통을 겪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야. 아주 어떤 컴퍼레이티브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6번 문장도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말을 이해 못한단 말이야. Prescription for moral empath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에다 대고 더 많이 공감하세요 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줬대. 그러니까 더 많이 공감하세요. 야 우리 살려면 공감이 필요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때때로 역효과가 있어요.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랑 저는
알았어. 그렇게 좋다며. 먹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뭐를 하는 거야? 컨플릭트를 조장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우리 아니면 그들. 이런 정신세계.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가 야 살아나. 니네 우리 공부할 고3들 대학 갈 때의 마인드인 거야. 저 새끼가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물론 우리가 막 서로 시험 잘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야 내가 쟤보다 1점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게 선생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팀으로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내신 점수를. 그럼 니네 셋이 한 팀이야. 자 그럼 반에 다른 애들 있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쟤네 뭐 그날 뭐 어디가 뒤지게 아프던지 그날 생리나 헛터져라. 피부 경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막 이런 거야. 막 니네 뭐 개주 달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쟤 가다가 슬쩍 자빠졌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나? 저 이거 바톤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잠재적으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갈등을 더 유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많이 교육을 했어?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가 공감을 하려고 해.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애초에 어떤 사람이야? 나랑 달라? 야, 칠판을 보면서 해.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나랑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걔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진짜 진심 이해가 되는 거야? 진심 공감이 되는 거야? 안 돼. unable to요.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가 없거든. 진심으로 공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 오히려 오해랑 짜증만 늘어난다는 거야. 불신 이런 게 생긴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이 뭔데요? 9번 보면 잘 보세요, 얘들아. 공감이 나빠요만 얘기한 게 아니야. 나아갈 길도 말했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야, 이제 다른 도구가 필요해. 공감이란 도구 말고 다른 도구를 써야지. 왜? 우리 사회의 목표는 뭐예요? 소셜 하모니야.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면 얘들아, 이 사람 얘기는 비난만 한 거 아니야. 공감이 안 돼 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사회적 조화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라? 이성적인 염. 컴패션도 일종의 엠파티인데 뭐가 있다? 라셔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성적인 동정.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도덕적 감정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fear, anger, and shame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 읽으면서 최근에 무슨 큰별쌤이라고 하는 그분 이름이 뭐지? 한국사 설명하시는 선생님 있잖아. 네. 최태성? 그분이 얘기하는 말 중에 그게 있거든요.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쉐임을 느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 거야.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지.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그치? 그리고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했어. 우리 너무 어떻게가 아니고, 일본에서 분노할 줄 알거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라. 이해됐어? 그냥 단지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이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친일파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다 못 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런 걸 느껴야 된다. 그냥 공감해서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 사람 가난해서 어떡해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보다는 다른 거를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글이지. 이해됐어, 내용? 네. 그 다음에 저 응이 2에서 나오는 건지 계란이 맛있어서 나오는 건지 난 모르겠다. 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은 뭐가 이해가 안 가? 말해봐. 이거 내가 지금 나왔네.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 이과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 자, 봐봐. 내가 이거 이해하기 전에 뭐 이해하라고 써, 얘들아.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 아니 너 이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안 배워. 자, 우리가 원래 뉴턴이 있죠? 뉴턴이 있고, 뉴턴은 뭐하지? 이 사람이 원래 옛날에는 과학이 진짜 과학이 아니고 약간 추상적인 거에서 어떻게 뭐 생각했어, 뉴턴? 사과. 그래! 야, 문과랑 똑같이 말하냐, 사과부터. 사과가 어느 날 똑 떨어져서. 그래요.
중력이었잖아. 그치? 중력이었어. 그러면 이제 뉴턴이 이해한 거는 그냥 무거운 물질이 잡아당겨요.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더 발달한 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었고. 심지어 뉴턴이었어. 자, 아인슈타인은 뭐였죠? 여기서 첫 줄에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큰 물체는 태양과 같은 질량이 큰 물체를 어떻게 한다? 시공간을 구부러뜨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이 뭐냐면 이거 실험 보여주는 거에 보면 실제 아인슈타인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이론을 설명할 때 그 실험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 아인슈타인이 무슨 정말로 뭘 관찰해서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 이론을 생각해낸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험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실크천처럼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이거를 양쪽에서 다 잡아요. 네 군데서. 그리고 무거운 쇠구슬 같은 거 이렇게 굴린다고.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돼? 무게가 나가는 애 때문에 구부러지지. 밴드되지. 요 이론이에요. 시공간이 구부러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블랙홀 같은 거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빵하고 별이 원래 이만한 게 빵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당기는 힘 때문에 안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했던 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해지는데 질량은 어때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질량이 겁나 무거운 애니까 어떻게 됐어? 빨아들이지. 그래서 블랙홀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요거까지를 이 머릿속에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그게 너네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겁나 무거운 질량, 태양과 같은 애가 있으면 그게 시공간을 구부러뜨린다고. 자, 근데 뉴턴은요 이런 생각을 못 했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서 시공간이 구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생긴다고. 자, 그 중력 렌즈 효과에서 멀리 있는 별의 빛은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 언제? 그 별들의 빛이 이 별들이 어디를 지나갈 때? 큰 태양과 같은 질량 옆을 지나갈 때. 이해됐어요? 일단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뭘로 보죠? 빛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눈에 여기 있는데 박현아가 여기에 있어. 하늘을 올려다 봤어. 자, 그랬더니 별이 여기서 반짝하네? 반짝하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여? 이렇게 있지. 그러면 또 과학 시간에 이과니가 배웠잖아요. 빛은 되게 멀리서 온다 그랬어. 내 눈에 지금 반짝했으니까 저거는 1억 년 전에 왔나 봐. 그럼 됐다 먼 데서 온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쭉 직선으로 여기 있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실제 여기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위쯤에 있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빛이? 근데 특히 이제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을 볼까요? 여기도 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라고 봤거든요. 이 별이 여기 있네? 이렇게 봤다는 얘기야. 이 별이 여기 있네? 이랬어. 근데 이 별이 실제로는 여기쯤 있다는 거야. 왜요? 태양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 별이 이렇게 빛이 올 때 어떻게 잡아당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정되고 해서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안쪽에서 온다고. 우리가 빛이 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는 위치는 그 직선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어야 맞다는 거야. 자,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여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중력 렌즈 효과인데 여기에서 잘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원래 이걸 못 봤어. 왜 못 봤죠? 봐봐요. 우리가 별빛을 볼 수 있는 건 언제예요? 태양이 있으면 얘를 보니 못 보니? 없지. 자, 그러니까 별이 반짝거려도 태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쵸?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랑 얘랑 뭐가 잘못됐나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몰랐대. 그냥 그런 얘기만 있나 보다. 아인슈타인이 저 새끼 하도 이상하니까 헛소리 했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 아니어도 다른 게 많았으니까. 그죠?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1919년에 뭐가 일어났던 거야?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지? 태양이 있는데 어두워지지. 그럼 뭐가 보여? 별빛이 보이겠지. 그죠?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랑 별을 알았다는 거야. 자, 그때 어떻게 됐냐? 과학자들이 관찰해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태양의 중력이 도대체 이 별들의 멀리서 오는 별들의 빛에다가 뭔 짓을 하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들이 태양 주변의 별들을 어떻게 보였냐면 이미 이동을 한 것 같더래. 자, 봐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지구에서 일식일 때 태양이 떴으나 자리는 알 수 있는데 별빛도 같이 보이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때 내가 관찰을 했어. 그랬더니
육안으로 보니까 원래는 빛이 오는 걸로 봤으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어디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미 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여기 CG 잘 보세요. 별이 보이는데 태양 주변의 별이 과거에 그렇게 보였어. 왜? 1919년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미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 얘 원래 위치로부터 뭔가 벗어나 보였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원래 여기 있어야 맞는데 밤에 관찰해보니까 태양하고 위치가 안 맞아. 여기에가 있는 거야. 실제 위치가. 자, 그래서 이러한 이동이라는 것이 뉴턴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지. 뉴턴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겠죠. 왜냐면 중력이라는 걸 생각했으니까 무거운 물질이 당긴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이렇게 공간을 구부러뜨리는 데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뉴턴이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고 뭐에 딱 맞았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예측된 이론의 그 위치에 딱 맞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 뉴턴의 이론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뉴턴은 그렇게 정교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 때문에 질량이 굉장히 겁나 큰 애는 뭐를 한다? 시공간을 구부린다 라는 개념 때문에 이 위치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됐어요? 네.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을 아까 문제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죠. 뭐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말을 해봐. 이게 내용 이제 말할 수 있어. 얘기해봐. 말해봐.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 누가 질문했어? 박하영이요. 하영아 말해봐. 말해. 자, 우리는 뭘로 타고났다? 무의식. 위계 질서. 위계 질서. 뭐? 무의식적에서 좀. 위계 질서를 가지고 몸속에 DNA. 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정말 나 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꼰대야. 이해했어? 나는 꼰대 같은 거 몰라요. 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타고나기 유전적으로 뭐야? 꼰대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냈냐면 꼰대로 타고났어. 위계 질서가 있다고요. 위계 질서를 가지고 태어났어. 위계 질서가 있는 게 내가 좋아 이 얘기야. 세상을 이해하려면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어딨어. 내 자유야 이러진 않잖아. 싸가지 없이.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더 빨리 알죠. 여기서 힘이 센 사람이 누구구나. 금방 알잖아. 강아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강아지들 보면은 아빠들 말은 잘 안 듣고 엄마 말 잘 듣잖아. 밥 주는 사람 말 잘 듣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사람은 다 꼰대를 타고난 거고 그게 세상을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져. 나죠. 진짜 살기 편해.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살게 냅둬? 안 납두지. 자꾸 기어오르잖아. 동생들 생각해봐. 외동은 모르지만 동생들이 기어올라. 기분이 나쁘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니네가 꼰대가 아니면. 그렇잖아. 그치? 근데 세상 너네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래 제 위치가 있잖아. 네 위치를 지켜. 그치? 세상은 원래 내가 먼저고 네가 그 다음이야. 이게 원래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 새끼가 자꾸 기어오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기어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without thinking에 한 대 확 쥐어박든지. 그죠? 생각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 왜? 너무 본능적이야. 이거는 본능을 건드린 거야. 본능을 건드린 거. 그러니까 without thinking이야. 자, 그래서 예시예요. 예시가 뭐야? 니네 지금 운전을 안 해서 그래. 운전하는데 가끔 엄마나 아빠가 왜 이렇게 급발진하지? 이럴 때 있잖아. 진짜 빡치거든요. 왜냐면 목숨이 걸려있고. 게다가 엄마 아빠는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애들도 타고 있잖아. 그럼 진짜 화나고 진짜 무섭고 어쩔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자, 그러면 누가 갑자기 내 앞을 끼어들어.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화가 났나? 이것도 물론 큰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네가 뭔데 끼어들어야. 이해됐어? 원래 길 위에서는 우리는 뭐야? 교통법규라는 게 있고요. 사회적 이치가 어떻게 됐어? 야, 니네 밥 먹는데 누가 끼어들어봐. 와 씨. 주체 빡치지. 점심 먹어가지고 내 계획도 다 세우고 나는 일찍 나왔어 일부러. 그래서 거기 줄을 섰어. 근데 3학년이 오더니 오늘 너무 그러니까 3학년이라고 쓱 끼어들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뒤통수를 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러면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뭐 선배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뭔데 약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니네가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위계 질서라는 것이 꼭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계 질서는 뭐예요?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먹어야 이게 위계 질서가 맞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타고난 거라고, 위얼드 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nherent야. 본능적인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류에서 똑같은 거고 우리는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끼어든 놈이 있잖아요. 너네가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급식 앞에 끼어든 놈은 어떤 놈이냐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봤으니까 민서를 봤단 말이야. 아, 이거 좀 약간 힘도 없어 보이고 좀 내가 그런 거 같아. 끼어들어도 쥐가 뭐라고 할 거야? 뭘 못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거야. 이해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시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니네가 생각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엄마랑 니네랑 싸운다고 생각해봐. 자, 혼나고 있어. 빠락빠락 대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엄마 입장에서 어느 순간 엄마가 이제 화 안 내다가 약간 나는 우리 엄마의 신호가 그거거든. 성씨를 붙여서 불러. 우성이 이러면 이제 약간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말한 대로 해가 될 거야. 약간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어느 순간 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라고 말했어. 아니면 학교에서 되게 선생님 말 잘 들어주다가 선생님이 선생님 말한 대로 해. 약간 이렇게 했어. 자, 이런 거는 결국에 뭐의 신호라는 거야? 좋게 가다가 뭐가 됐다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나의 본능,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어올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으로 회귀됐다라는 거야.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위계질서가 있는 거야. 위아래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가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치?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걸 멈췄다는 얘기가 뭐예요? unconscious라고. 그 순간 이제 딱 빡이 쳤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어디로 되돌아간 거야? 나의 biological tendency가 맞지? 왜? inherent니까. 위얼드 된 거니까. 타고난 거니까 나의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돌아간 거야. 그럼 완전히 나의 본능으로 돌아간 거라고. 그래서 뭐를 확인해 주는 거야? 너네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위계질서가 있어. 위계질서를 너희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돼 무력 진압해야지. 뒤통수한테 때리든지. 됐어요? 네. 유액이었고 37번 봅시다. 37번은 뭐야? 왜?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죠? 자, 다시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야? 이거는 크게 보면 friction, 마찰력하고 뭐에 관한 얘기야? tension, 장력에 관한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자, 우리가 마찰력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망치질을 하잖아. 그럼 이거 서술형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밑에 서술형이 좀 더 좋긴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걸 우리가 못을 박아서 그 못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힘, 제자리에 고쳐가지고 안 나오잖아. 막 뭘로 뽑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건 뭐 때문이다? 마찰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찰력이 크니까 얘가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런데 fric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 언제 하냐면 두 개의 면이 맞붙었잖아. 지금 보면 이게 박았잖아. 그러면 여기는 나무고 못의 면이 있잖아. 그래서 나무와 못의 두 개의 면이 어떻게 됐을 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생기는 거라고. 그잖아. 우리 책상에다가 니네 손바닥 밀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마찰력이 발생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뭘로 오냐면 약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나무로 박은 두 개의 나무를 이렇게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못으로 하나 박았다고요. 뭐 뚫었든 간에 박았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되면 왜 이게 못을 때려 박았잖아. 그럼 얘는 왜 두 개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찰력이 제공하니까. 그치? 이 못이 하나 있고 못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마찰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나무 덩어리들이 어떻게 못을 가운데 놓고서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유지가 돼야 되니까. 쌤말 이해했어? 자, 이 나무 조각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여기에 못을 박으면 왜 나무 조각 두 개는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 마찰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볼 실험은 뭐였냐 하면 여기서 이 이제 나무 섬유질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이제 뭘로 가보냐면 이 못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 못이 느끼는 힘은
이 면하고 나무하고 느끼는 거는 friction이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 못이 뭘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장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된다고요. 쪼개려는 힘, 텐션을 느끼게 된다고. 장력. 이해됐어? 아유. 자, 못이 지금 이 나무 토막에서 못이 그대로 유지되는 힘은 마찰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 약간 못이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야. 니네는 누워있는데 팔은 민서가 잡고 다리는 하혜가 잡고 켜나를 당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켜나가 어떻게 느껴?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그 뭐죠? 능지초참? 이거잖아. 왜 그 말이나 소 양쪽으로 다 묶어가지고 옛날에 팍 하고 사람 찢어지게 하는 거. 장력을 느껴서 찢어지는 거야. 사람이 무슨 일이 아닌데.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런 거야. 왜 박현아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니네가 여기 팔 잡아당기고 여기 잡아당기면 얘는 몸은 뭘 느낀다고? 장력을 느낀다고. 이 얘기여서 잡아당기는 힘이 장력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실험이 실패를 하게 된대. 자꾸 실패한대. 왜냐하면 니네가 만약에 잘못해서 여기 제자리에 있는 힘 이거보다 장력이 너무 세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장력이 세니까 어떻게 돼? 못이 빵 하고 잘리겠지. 장력이 너무 세지니까.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잘해보려고 마찰력을 너무 약하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면하고 못의 면하고 나무의 면이 마찰력이 되게 적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거실거실하면 마찰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지. 너무 부드럽게 하면 못이 어떻게 돼요? 스스스스스 하고 빠진다는 거야. 자, 근데 그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 프릭션이 다 극복돼도 안 되고 장력이 텐션이 너무 세지면 못이 쪼개질 거고 이 얘기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6번 문장을 제가 얘기했죠.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그래서 못을 stretch 늘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힘이 결국에 뭐였어요? 못이 이렇게 있으면 못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힘을 뭐라고 설명했어? 못을 양쪽으로 막 찍찍 잡아당기는 힘. 텐션이라고 했잖아. 장력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장력은 원래부터 friction보다는 원래 크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과학적으로 마찰력보다는 장력이 크다고요. 자, 그러니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는 마찰력을 너무 올려버리면 장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세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못이 빵 하고 잘리지. 자, 마찰력을 너무 깎아버리면 또 못이 스스스 하고 빠진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장력은 어차피 마찰력보다 세버려.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마찰력만 잘 신경 쓰면 마찰력을 잘 조절하면 너무 세게 만들어버리면 장력이 너무 세져서 반으로 못이 잘리니까 어떻게 얘를 적절하게 해줘야지. 못이 잘리지 않도록. 장력이 이렇게 세지지 않도록. 또 마찰력이 너무 약해지면 못이 스르륵 하고 빠지니까 이 마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자, 어차피 장력이라는 놈은 마찰력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니 너는 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장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뭐가 중요하다. 이것은 friction인데 우리가 need to concern with it. 우리 스스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찰력과 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마찰력과 장력은 이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무 토막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너무 세지면 장력이 세지니까 장력도 겁나 세지니까 결국에 못이 쪼개질 거야. 마찰력을 너무 약하게 해주면 이게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빠져버릴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장력은 어차피 컨트롤이 안 돼. 마찰력보다 세니까. 그래서 마찰력을 적정 수준에 유지시키면 장력도 적정 수준에 유지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조각이 제대로 붙어 있을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마찰력과 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번 문장에 나오는 the force you take to stretch the nail. 요게 장력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나오는 힘의 밑줄을 긋고 그 힘이 장력인지 friction인지 물어볼 수 있으니 그거를 신경 써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내용 일치도 괜찮아요. 과학 실험이니까 결국에 내용 일치로. 네, 우리가 못이 나무 조각을 2개를 못으로 박아서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friction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게 요약인 거야. 됐어요? 이렇게.